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가 한국 경제 완전히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결국 소멸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들 엄청 많이 떠들었잖아요. 미국의 관세 폭격에다가 중국은 미친 듯이 추격해오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거기다 경기 불안까지, 진짜 삼중고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 12월 31일 자정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전 세계에 통쾌하게 한 방 먹였습니다. 수출 7천억 달러 돌파, 건국 77년 만에 지구상 단 6개국만 들어가 있는 그 엘리트 무역 클럽에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입성해버린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2025년 12월 30일, 이날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사에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연 날입니다. 연간 수출액 7,0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조 원, 거의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이뤄낸 완전 대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넘긴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딱 5개국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6번째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2018년 6천억 달러를 달성한 지 불과 7년 만의 일이에요. 당시 세계 7위였던 우리가 이제 6위로 올라선 거죠.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한국인의 저력. 그런데 이 기록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초반만 해도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수출에 대해 엄청 우려를 표했거든요. 미국의 관세 장벽은 강화되고 중국과는 갈등이 심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둔화되고 완전 삼중고였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는 수출이 주춤하면서 위기론이 막 고개를 들었었죠. 그런데 6월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관세 협상이 진전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빠르게 재편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12월까지 11개월 연속 월간 흑자, 완전 놀라운 기록을 세운 겁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한국인, 그 특유의 국난 극복 저력이 또 한 번 증명된 순간이었죠. 반도체,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성과의 1등 공신은 당연히 반도체였습니다. 2025년 반도체 수출액이 얼마냐면요, 1,734억 달러, 전년 대비 22% 이상 급증한 겁니다. 전체 수출의 24%를 반도체 혼자 책임진 거예요. 그냥 양만 늘린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랑 차세대 DDR5 수요가 완전히 폭발해버렸거든요. 2025년 초에 1달러 40센트 수준이던 D램 가격이 연말에는 8달러 선까지 올랐어요. 거의 6배가 뛴 겁니다. 우리 한국 반도체는 물량이 아니라 기술 단가로 세계를 평정해버린 거죠. 특히 HBM 시장에서는 약진이 진짜 눈부셨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근데 기존 메모리로는 속도가 따라가질 못했어요. 이걸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문제를 HBM으로 완전히 해결해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2025년 하반기에 세계 최초로 HBM4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데이터 입출력 통로를 기존의 2배인 2048개로 늘렸어요. 속도는 2배 빨라졌고 전력 소비는 40% 줄이면서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완전히 줄을 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의 GAA 기술이죠. 기존 반도체 구조인 핀팻 방식은 3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면 전력이 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GAA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방에서 완전히 감싸는 방식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삼성이 해냈습니다. 2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면서 성능은 30% 높이고 전력 소모는 50% 줄였어요. 대만 TSMC와 기술 경쟁에서 강력한 반격 카드를 손에 쥔 겁니다. 자동차도 장난 아니었어요. 반도체만 잘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 수출도 72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랑 고성능 내연기관 차량으로 균형을 잡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이었어요.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무선 업데이트로 성능을 개선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달리는 컴퓨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 수백 개의 제어기가 담당하던 기능을 몇 개의 강력한 중앙 컴퓨터가 처리합니다. 2025년 출시된 우리 국산 신차들은 모두 이 구조를 탑재했어요. 한국 자동차의 프리미엄 가치를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 된 겁니다. 조선산업도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과거 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LNG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수주가 폭증했어요. 국제해양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한 척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선박들이 거제랑 울산 앞바다를 떠나 전 세계로 향했습니다. 수출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이었던 중국이랑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감소시키면서 의존율을 줄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대신 새로운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세안 시장이었어요. 대아세안 수출이 12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베트남을 넘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공급망이 확산됐어요. 유럽연합이랑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도 꾸준히 늘어났고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는 균형 잡힌 무역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연간 350억 달러가 유입됐죠. 특히 주목할 점은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린필드 투자는 단순히 기업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공장을 짓고 사업장을 세우는 방식이거든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큽니다. 한국이 첨단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성과가 우리나라 전역의 산업 거점들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죠. 경기도 평택이랑 용인을 한번 보세요. 이곳은 이제 세계 반도체의 수도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생산되는 HBM이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로 퍼져나가요. 평택의 수출 실적이 곧 세계의 인공지능 산업 속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울산이랑 거제는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제 조선소에는 움직이는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가 만들어져요. 한 척당 수천억 원짜리 LNG선이랑 아모니아 추진선이 거제 앞바다를 떠날 때마다 우리 한국의 기술력은 탄소 중립 시대의 표준으로 각인됩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메카가 되었어요.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한 해에만 720억 달러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울산항을 가득 메운 자동차 운반선들은 한국이 더 이상 조립기지가 아닌 모빌리티 설계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청주랑 포항도 빼놓을 수 없죠. 청주의 SK 하이닉스랑 포항의 2차전지 소재 단지가 전 세계 전기차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라는 삼각편대가 각 도시의 경제를 살리고 그 에너지가 모여 7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강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26년 더 미친 성장이 옵니다. 2026년은 과연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2025년의 영광을 뛰어넘는 실행의 시대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대였다면 2026년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작동하는 추론의 시대가 될 겁니다. 피지컬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로봇, 드론,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 칩 시장이 열리는 거죠. 삼성의 GAA 기술은 더욱 진화해서 1.4나노 공정의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고요. 하이닉스의 HBM4는 전 세계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초격차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로봇에 탑재될 칩 수요만 해도 1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열 거예요. 자동차 산업도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026년부터 하드웨어 성능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차량 가치를 결정해요.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우리 한국의 통신망과 결합하면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수출용 차량의 표준이 될 겁니다. 자동차 수출 단가는 더욱 높여 800억 달러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조선산업은 어떨까요? 2026년 국제해양기구의 환경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우리 한국 조선업은 무탄소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결전을 치르게 돼요. 2025년 수주했던 암모니아 추진선들이 본격적으로 건조되고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영하 25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수소 운반선 기술은 우리 한국만이 보유한 독보적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선언 없이도 대양을 횡단하는 자율운항 시스템이 표준 사양으로 채택되기 시작해요.
인공지능이 최적의 항로를 찾아 연료를 15% 이상 절감하는 기술이죠. 바다 위에 테슬라를 꿈꾸는 우리 한국 조선업의 미래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가운 현실도 있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는 차가운 현실도 숨어 있는데요. 7천억 달러 수출이라는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지갑은 여전히 얇아요. 2025년 3분기 기준 가구당 실질 소득은 늘었는데요. 근데 실질 소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소득이 늘었는데 소비가 줄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들이 지갑을 꽁꽁 닫았다는 겁니다.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은 전년보다 낮아졌어요. 외식비 같은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체감 물가가 훨씬 높아요. 고등어, 커피 같은 자주 사는 품목들의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식품류 전체가 상승했죠. 장 보러 갈 때마다 지갑이 얇아지는 걸 느껴요. 두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요. 수출 기업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재앙이죠. 수입원 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수출은 호황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폭등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미래 불안입니다. 국민들이 늘어난 소득을 소비하기보다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경제 지표는 좋아 보이는데 왠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당장의 지출을 줄이고 생존 모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내수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고통이에요. 통계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도 보입니다. 폐업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가동 사업자 수가 늘어났어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도 석 달 연속 증가했죠. 겉보기엔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폐업자가 줄어든 건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정부 지원에 기대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폐업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조차 없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구조적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 연명에 가깝습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해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41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연체율도 1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고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단기 소비 쿠폰 정책으로 매출이 잠깐 개선됐지만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폐업 사태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수출 대기업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동안 골목 상권은 고금리랑 고물가의 파고를 온몸으로 맞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수출의 온기가 내수 시장까지 전달되는 낙수 효과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모세혈관이 막혀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2026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2026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이에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죠.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성장이 건설, 유통 같은 내수 산업의 부진을 메우지 못하는 수출 내수 디커플링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 정부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고환율이랑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수출 기업의 유리한 환율이 서민 생활을 짓누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해요. 둘째, 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원 정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대규모 폐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요. 셋째, 첨단 산업의 낙수 효과를 극대화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이 협상사랑 지역 경제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수출 생태계의 허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요. 넷째, 내수 소비를 진작할 근본적인 소득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기 쿠폰 지원이 아니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해요. 미래 불안을 줄여 국민들이 지갑을 여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7천억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삼성연구원이 나노미터와 싸우며 밤을 지새운 결과예요. 거제조선소 용접공의 땀방울이 만든 결정체입니다. 울산 공장 라인에서 혁신을 고민한 노동자들의 자부심이에요. 이 모든 노력이 모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미래로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진정한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보호무역주의랑 고환율이라는 거친 파도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늘 위기 속에서 기술로 답을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2025년까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주류였죠.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스마트폰이랑 PC가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스스로 사고하고 작업을 수행해요. 개인정보 보호랑 응답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여기서 필요한 건 저전력, 고성능, 맞춤형 칩입니다. 삼성의 GAA 2나노 공정이 핵심 역할을 할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수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회입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시장도 열립니다. 로봇이 공장에서만 일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가정이랑 사무실, 거리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옵니다. 2026년 기업용 앱의 40%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탑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여기에 들어갈 칩 수요만 해도 100조 원 규모입니다. 메모리 기술도 진화합니다.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컴퓨터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CXL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단순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선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거예요.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2026년 생산되는 모든 국산 신차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구조를 탑재해요. 하드웨어 변경 없이 무선 업데이트만으로 연비를 개선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차량의 생애 주기가 늘어나고 수출 시장에서 서비스 구독이라는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됩니다. 통합 제어 구조도 완성돼요. 과거 수백 개의 제어기가 담당하던 기능을 몇 개의 강력한 중앙 컴퓨터가 처리합니다.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랑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우리 한국 자동차의 프리미엄 가치를 높여줍니다. 자율주행 레벨 3이 상용화되면서 운전자가 고속도로의 핸들에서 손을 떼는 모습이 수출용 차량의 표준이 됩니다. 전기차 시장도 재도약해요. 2025년에 캐즘을 지나 2026년에는 배터리 가격 하락이랑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대중화가 다시 속도를 냅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랑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으로 기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북미랑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거예요. 조선산업의 미래는 더 밝습니다. 2026년 국제해양기구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탄소 선박 경쟁이 본격화돼요. 암모니아 추진 대역 선박이 건조되고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으며 우리 한국 조선 3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핵심 무기가 될 거예요. 액화수소 운반선도 상용화됩니다. 영하 25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기술은 우리 한국이 세계 1위를 수성할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이에요. 자율운항 시스템이 표준 사양으로 채택되면서 인공지능이 최적 항로를 찾아 연료를 15% 이상 절감합니다. 바다 위에 테슬라를 꿈꾸는 우리 한국 조선업의 비전이 실현이 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수출의 성과가 모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해요. 2026년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수출이랑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오세혈관을 복구해 대기업의 온기가 자영업자랑 서민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한오리 코리아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대한민국 국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고 소름 돋는 팩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술의 표준을 설계하는 퍼스트 무버예요. 삼성의 GAA가 전 세계 반도체 구조를 바꿨듯이 우리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 도로의 문화를 바꾸고 친환경 선박이 바다의 지도를 바꿀 거예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지표상의 숫자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7천억 달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술의 혁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진화가 이제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숫자로 기록되는 성장을 넘어 체감되는 풍요를 만드는 것, 그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진정한 실력입니다.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상생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대한 항해, 그 주인공은 바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